괜찮고 말고. 안녕하세요. 닥터 유재순의 암과 면역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면역 치료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나한테 가장 필요한 면역 치료가 어떤 거냐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저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는데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나는 전립선암인데, 나는 대장암인데, 혹은 저는 암 초기인데요. 저는 수술은 이미 했어요. 저는 전이가 돼서 수술은 못 하는데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혹은 수술 전에 저는 항암을 먼저 했고요. 지금은 수술 끝나고 항암 중인데 어떤 치료가 도움이 될까요? 나는 면역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받는다면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몇 번을 받아야 될까요? 얼마나 받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중요한 문제죠. 아주 중요한 문제고 매우 어려운 문제고요.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면역 치료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특정 암이나 특정 상황을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만들어낸 치료가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면역력을 끌어올려서 암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특정 암이나 특정한 상황에 딱 맞는 치료법을 도식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현재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나 어떤 처한 상황에 맞춰서 최적의 치료 방법을 상담을 통해서 찾아내는 방법밖에 없고, 치료를 해가면서 나타나는 효과를 살펴서 그게 가장 극대화되는 기간을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 내원했을 때 환자분의 병력만 듣고 어떤 치료 몇 회, 몇 번 그렇게 딱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또한 이런 면역 치료가 만능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나 다 이런 면역 치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요. 말 그대로 면역 치료는 면역에 관련된 치료이기 때문에 면역에 관련된 질환, 특징적으로 림프에 생기는 림프암의 일종에서는 면역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요.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장기 이식을 받은 분들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면역을 억제하는 약을 드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면역을 증강하는 치료는 당연히 받으실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볼 때 의사가 환자를 어떻게 진찰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엑스레이나 혈액 검사, CT 이런 검사 방법 말고요. 진찰대에서 환자가 진찰하는 방법이요. 제가 의대에 들어가서 진단학이라는 과목을 배울 때 처음 환자를 진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데 가장 먼저 병력 청취에 대해서 배우고요. 시진, 촉진, 청진, 타진 등에 대해서 배워요. 무슨 얘기냐면 환자한테 병에 대해서 듣고, 보고, 만져보고, 청진을 하고, 두드려보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환자의 진찰을 하고 병의 상태를 알아보라는 방법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암 환자분들을 처음 진찰을 할 때는 이 방법이랑 조금 다른 방법들을 씁니다. 제가 환자분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거는요.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을 봐요. 어떤 모습을 보냐면 걸어 들어오시는지, 부축을 받아서 들어오시는지,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시는지, 그것도 아니면 보호자만 들어오시는지, 그거를 먼저 보고요. 두 번째는 질문을 드리죠.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어떤 질환이 있으십니까? 여쭤봤을 때 대답을 본인이 하시는지, 보호자가 대신 하시는지, 혹은 물어본 질문에만 대답을 하시는지, 아니면 본인이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시는지, 또 들어올 때 인상을 찡그리고 계시는지, 무표정한지, 미소를 띠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봅니다. 사실 면역 치료는 면역력을 증강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는 환자분이 면역 치료를 시작할 때 어느 정도 면역력이 갖춰진 컨디션이 조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말라버린 땅을 파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젖어 있는 땅을 팔 때 우물이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것처럼 면역을 어느 정도 우리가 끌어올리려면 기본적인 컨디션, 면역력이 조금 유지돼 있는 게 사실은 효과가 조금 더 좋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ECOG라고 하는 암 환자분들 운동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어떤 지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암 병기랑은 조금 다른 건데요. 저는 그래서 면역 치료의 대상자를 선정을 하거나 설명을 할 때 이 지표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환자분과의 의료진과의 신뢰 형성도 상당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하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ECOG라는 지표는 환자가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는 건데요. 이거에 따라서 수행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분일수록 사실은 면역 치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치료 효과가 조금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오늘은 면역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를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해봤습니다. 암과 면역, 참 어려운 공부이고 어려운 주제인데 조금씩 공부하고 알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극복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희망해 봅니다. 이상 암과 면역 이야기의 이재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